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당신이 논리적일 수 없는 이유예요. 제가 사실 이 동영상을 어젯밤에 찍었었는데, 그 중간에 컴퓨터가 뻗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시점이랑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예제나 이런 것들은 녹화하는 일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 올린 그 커멘트를 보시면 제가 녹화 일자를 표시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올렸던 틀린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드릴게요. 그 맞고 틀리고는 인식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식뿐만이 아니라 그 주장 혹은 그 인식은 받아들이는 거에 관한 문제고, 발언하는 거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맞다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진실인 명제를 진실로 인식을 하고 거짓인 명제를 거짓으로 인식하는 거고, 틀린 거는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이라는 게 하나 포함을 하려고 해요. 그 논리적이라는 거는 맞고 틀림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예. 맞는 거를 맞다고 인식을 하고 틀린 걸 틀렸다고 인식을 하는 게 그게 논리적인 사고겠죠. 그러면 인식이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인식을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명제에서 출발을 하는데,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는 명제의 결과값을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결과값이 그죠? 어떤 명제에 대해서 나 혹은 뭐 자라고 1인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명제가 사실인 명제면 사실로, 거짓인 명제면 거짓으로, 혹은 이제 unknown, 알지 못하는 명제일 경우에는 이제 여기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내가 여기 자아가 나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가 인식이에요. 이 인식을 할 때, 요 unknown이라는 거가 보통 unknown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tentatively true, tentatively false로 받아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뭐 내가 얘기하면 다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예. 어떤 명제에 대한 판단이 내가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 요거를 우리가 인식, 여기 말한 recognize, 뭐 recognition, 뭐 명사인지 동사인지 이런 거는 전 안 따지니까 감안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식의 인식을 하냐면 논리적인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명제가 사실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그냥 이게 진실이야, 이게 거짓이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죠. 그죠? 일단은 이런 명제가 나오면 왜가 보통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논리적 인식이라는 거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이 참으로 나오면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거짓으로 나오면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죠, 근거. 그러니까 이 명제를 서술한 근거와 그 근거가 어떤 식으로 이 명제를 지원해 주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논리적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근거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cause statement라는 거는 명제 가운데 이 본 명제를 그 명제의 원인이 되는 명제, 네. cause statement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근거는 이제 그 fact, 사실의 근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명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논리의 전개를 통해서 이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논리의 전개를 하는 방법이 이 근거가 어떤 사실에 대한 근거라 그러면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하고, 이 근거가 어떤 그 원인 근거, 원인 스테이트먼트, 원인 명제일 경우에는 논리의 전개를 proof, 증명을 통해서 합니다. 그 증명을 통해서 혹은 증거를 통해서 이 근거가 이 명제를 지원해 준다 혹은 이 명제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인식에는 논리적 인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정적 인식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항상 존재합니다. 감정적 인식이라는 거는 논리적 인식과는 좀 다르죠. 그죠? 논리적 인식은 이 근거가 이 명제를 지원하는 이 증명과 에비던스가 모두 참일 경우, 그러면은 이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제의 결과를. 근데 감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사실과 거짓이 이렇게 명백한 명제는 좀 쉬운데, 그나마 감정적인 게 크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문제는 요 unknown이에요. 명제 서술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명제 서술이 unknown일 경우에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여기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tentatively true로 받아들일 거냐, tentatively false로 받아들일 거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이 감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한번 그 강좌를 할 때 다룰 텐데, 어쨌든 인식이라는 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제가 사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 인식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 논리적 인식은 어떤 본인의 난리지라든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게 있어야 제대로 증명을 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 이 에비던스가 해당 명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논리적 인식이 그래서 논리적 사고와도 관련이 깊고, 에비던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에비던스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들도 이 논리적 인식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논리적인 인식은 이 근거나 명제나 증명이나 이런 논리에 해당되는 거지만, 감정적인 인식은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당신이 논리적일 수 없거나 라고 했었을 때, 이때 이제 완전히라는 거를 포함을 하게 되면
예, 당신은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예, 당신은 논리적일 수가 없는 이유가 논리적 인식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논리적이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는 아니라고 쳐. 그렇지만 나는 나름대로는 논리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나름대로 혹은 대체로가 이게 참 까다로운 용어인데, 얘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대체로 비논리적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요 명제를 봤을 때 요 명제는 unknown 명제죠. 그죠? 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가 들어가니까 이 판단에 대한 것도 명제는 unknown이에요. 둘 다 unknown이기 때문에 unknown인 명제이기 때문에 이 명제의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논리적이라고 대체로 논리적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대체적으로 비논리적이라는 의미와 상통하기 때문에 당신은 논리적이실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거죠. 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나중에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정적인 인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기사가 뭐냐면 2016년 기사예요. 16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그 치약 아시죠? 그 치약이 문제가 돼서 회수를 한다는 건데 뭐 기사 내용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링크가.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 발췌를 했는데 발췌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대상 제품에는 대충 이 정도의 그 위험 요소가 있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최대 요만큼의 까지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다. 그죠? 이 허용치예요. 그죠? 이게 허용치에 비해서 검출된 숫자가 대충 10,000분의 1이에요. 대충 10,000분의 1이면 뭐지? 5시그마? 예, 6시그마에 근접하는 만큼의 디펙트가 없는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정도 함유량이면 인체에 무해하지 않다고 봐도 돼요. 그죠? 예, 봐도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다 수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 될 때니까 몇 년 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기사는 그 트럼프 예측을 자신들이 사용한 모델로 했으니까 그 모델이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였어요. 대충. 여기 보면 이제 명제 형태로 바꾸면 대충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거를 동의 안 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 그냥 안 들으시면 되고 대충 이렇게 두 개의 그 복합 명제로 첫 번째 명제는 자기네들이 만든 분석 능력이 우수하다. 두 번째는 이제 뭐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결과를 맞췄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런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의 그 모델이 되게 우수하다라는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대충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은 요런 식의 명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기사를 쓴 의도 혹은 이 대학교 교수님께서 쓴 의도는 아마 이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델이 좋아서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당선 결과를 맞췄고, 그래 당선 결과를 그렇게 맞췄으니까 우리 모델이 좋은 거다. 이런 논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근거를 뭘 얘기했냐면 빅데이터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완전히 false in statement예요. 예, 이게 왜 false in statement인지는 이 S1 자체가 S1 자체가 unknown이에요. unknown. 이 자체가 unknown인 명제입니다. 그죠? unknown인 명제를 기반으로 한 조건부 명제의 경우는 그 조건부 명제는 unknown이 됩니다. 그러니까 unknown인 명제죠. unknown인 명제인데 지금 unknown인 명제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true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근거가 뭐죠? 빅데이터죠. 사람들이 왜 이 그거를 보면 이게 능력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이제 뭐 빅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트럼프 당선 결과를 맞췄고 이런 거죠. 근데 그거랑 실제로 이 모델이 좋은가랑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소위 말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의 명제의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값이 왜곡이 되기가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는지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절묘한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이야기가 절묘하게 느껴지셨으면 지인들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하지만 뭐 늘 그렇듯이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거를 항상 감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끊고 갑니다.